네, 반갑습니다.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현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양바이오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은 앞에 우리 유정수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무궁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또 산업화하고 결국은 인류의 건강과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에 관해서 저희 회사가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은 앞서 유정수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이 계신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한 50년 정도 사이입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명현상을 기초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이오테크,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화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바이오 분야의 전공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의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0년, 70년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생명체 설계도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밝힌 것이 1950년대 초반이고요. 또 이 유전자라고 하는 설계도를 사람이 조작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유전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970년대 초반에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간의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용 호르몬을 대장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이 유전공학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 이것이 70년대 중반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은 정말 혁명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간 유전차에 대한 전 염기 서열이 밝혀지거나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들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서 획기적인 진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죠. 이를 활용한 바이오텍 기술은 아주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신 PCR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986년도에 최초로 보고된 유전자 증폭 기술인데, 이 유전자 증폭 기술은 말 그대로 바이오텍 혁명을 일으켰고, 현재는 모든 생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일반 진단 방법으로는 확정 진단이 어려운 그런 분자 진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그런 분자 진단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공학 또는 바이오텍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잘 알려지는 그런 유전체 해석 기술과 더불어서 유전자 조작 기술, 또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최근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바이오 기술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면서 고도화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이와 같은 바이오 기술의 원천을 근간으로 해서 해양 바이오 자원에 특화된, 또 해양 바이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바이오는 해양 바이오 자원을 기본 재료와 소재로 해서 생명 현상과 생명공학 기술과
또 산업화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고 보면 큰 범주에서의 바이오 산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같은 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그런 기여를 하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화 기술 또는 산업 바이오 기술로서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산업 동향이나 이 부분은 유정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해양바이오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양바이오 자원은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또 독특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생물자원관의 바이오 뱅크 사업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해양 바이오 자원 중에서 실제로 샘플링이 가능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특징과 특색을 정확하게 동정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바다라고 하는 특별한 생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바이오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기초 연구를 해주시는 해양과학기술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대학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셔야 산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닷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그다음 심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생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 생물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의료라든지 의학, 의료기기와 같은 육상 생물 자원으로부터는 갖지 못하는 특징을 살려서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허가, 각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또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표준화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점과 또 불리한 점과 단점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활용해서 극대화할 것이냐가 해양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개 현재 해양바이오 자원으로부터 산업화되거나 실용화된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좋은 그런 소재들이 산업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진통제, 항암제와 같은 그런 해양 생물 자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또는 새로운 물질을 발굴해서 사업화해서 의약품 된 예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면동물에서 분리한 그런 화합물질을 잘 조합해서 다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예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그런 해양 바이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는 그것을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시키거나 융합하는 방식으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내처글루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홍합에 아주 잘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착 단백질을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의료기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접착제라 그러면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잘 묻는데 습식 상태에서도 즉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잘 접촉하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우리 수술 후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로 활용한다든가 의료기기에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용화된 것은 비교적 사업화가 용이하고 또 허가의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된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여 개 이상의 해양 바이오 자원으로부터 추출물이라든지 가공물들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또는 고시형 원료로 사업한 예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감태 추출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생리활성 기능이 많이 보고가 되었고, 여러 업체들에서 수면 건강이라든지 또는 대사질환이라든지 면역 쪽의 기능성을 활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반 식품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필요 없이도 우리 가공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갈조류, 미역귀나든지 다시마로부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항암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면역기능 증진 효과가 알려져서 우리나라 완도라든지 또는 남해안의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화된 그런 고순도의 후코이당을 생산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어류의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피부 보습이나 탄력을 주는 그런 소재로서 고분자화된 콜라겐을 저분자화시키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활용함으로써 화장품으로 소재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양 바이오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여 년 동안 해양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생명공학 기술을 잘 접목한, 그래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는 생명공학 기초, 즉 유전자라든지 단백질,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었고요.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소재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홍조류로부터 어떻게 이게 그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과제는 아마도 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3년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아까 유종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개발 수준으로 따지면 0에서 시작해서 한 지금 8 내지 9단계에 와 있는 완성 또는 사업화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뭇가사리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식용 해조류로서 이것을 열탕 가공해서 한천을 만들고 이 한천을 식품 소재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무를 보통 우리 한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무 한천은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의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분자량이 큰 그런 물질로서 보통 고온에서는 이제 액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저온, 상온이 되면 우무처럼 굳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 우무를 섭취하였을 때 소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이 우무를 이용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또는 그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양갱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탄력을 주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락토스 포리머는 우리가 소화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천연적으로는 잘 존재하지 않는 무수 갈락토스가 L타입으로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천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헬스케어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거는 우리 사람한테는 소화 효소가 없지만 바다 미생물이나 일반 미생물 중에서는 한천을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한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한천을 분해해서 새로운 오리고당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토양미생물로부터 발굴을 하였고, 이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을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균주를 만들고 효소를 개량해서 식품 첨가물로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천을 가공하는 기술, 또 식품 첨가물로 효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그에 관계된 기술들은 특허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다인나오라고 하는 네오아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올리고당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건강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여 편의 논문과 다수의 특허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효 성분을 고도화시켜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중에서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발굴을 하고, 근데 일반 와일드 타입 야생형 균주는 효소 생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효소들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바이오텍 기법을 통해서 효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균주를 개량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인나오라고 하는 네오아가 올리고당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위에 있는 그림이 효소가 되겠고, 밑에는 그 효소를 이용해서 당이 4개인 것과 6개인 것, 저희들은 DP6, DP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들은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정 표준화와 스케일업, 그리고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바이오 산업 또는 해양 바이오 자원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균주 개량 이후에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적어도 지금 5톤 발효기에서 3톤 정도를 대량으로 한 번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후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였고, 이를 식품 첨가물로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그런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NAO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까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 인근, 서귀포 인근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의 입수부터 전처리, 후처리, 한천 제조, 그 다음에 효소를 통한 새로운 물질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최적화된 한천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만들어진 효소를 우물을, 한천을 대그에이라고 하는 미생물 효소를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스케일업을 완성을 해서, 이것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생리활성 검증, 안전성 검증,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서 건기식 원료로서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당이 4개인 것과 6개인 것을 특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정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를 90%, 99% 이상의 고순도로 정제하여 의약품 원료로서 표준화하고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초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요, 제조 기술에 관한 거, 생리활성 기능과 유효성에 관한 거, 안전성에 관한 거를 포함을 해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학 구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무수갈락토스의 L타입입니다. 이는 한 번도 양산되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혼합물 형태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것을 95%, 99% 이상의 의약품 원료 기준으로 신약 원료로 제조하고자 하고 있고,
뭐 한 7, 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한 것이 이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과 면역 기능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건기식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받기 직전 단계이고요. 미국의 NDI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건기식, 의약품에 이르는 바이오 원천 소재로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 저도 한 1년 반, 2년 만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 소재의 전시회에 본 소재를 출품하고 왔습니다. 또 하는 시간이 지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사질환 중에서 특히 간 기능에 관계된 양리활성 효능을 밝혀내고 이것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지방을 예방하거나 또는 급성 간 손상에 의한 간 독성을 회복시키는 간 보호 기능, 그 다음에 간 섬유화 같은 만성 간 질환에 이르기까지 간 질환의 앞부분, 그 간 경화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유효한 효능을 밝혀내서 현재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의약품 원료의 표준화와 IND 파일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설계했던 것이 생명공학 기술과 바이오 자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조화 있게, 그리고 합리적인 그 접근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하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글로벌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우리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성공했다 그러면 또 하이 리턴이 가능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전성과 같은 굉장히 넘기 어려운 그런 허들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기술 개발의 사례가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초부가가치 사업화를 추구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그리고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